트럭에 이제 들어가는 공구함. 그럼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제품 사이즈를 선정을 해야 돼요. 공구함 크기를 몇으로 할지 그거부터 선정을 해야겠죠. 근데 그 공구함 사이즈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이즈도 알아야 돼요? 트럭 사이즈 알아야 돼요. 뭐 1톤 트럭 크기? 화물함 크기? 화물함 크기? 나오죠? 이렇게. 파레트 1100에 1100이 실린다고 하네요. 그럼 공구함 사이즈도 이거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가로폭은 1100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폭은 뭐 원하는 대로 뭐 한 1m라든지 1m 너무 큰가? 한 500 정도? 그럼 1100에 500 가로 세로 사이즈. 높이도 뭐 알아서 크기 선정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크기를 먼저 선정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기가 선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지. 그 다음엔 쉬워요. 판검으로 하시면 금방이에요. 그 다음에 상향식으로 판금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철판 두께도 선정을 하셔야 되고, 철판 두께는 그냥 현장에 남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뭐 ET를 많이 사용한다. ET 철판이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두꺼운 축일까, 얇은 축일까? ET. 현장에서는 그 철판류를 뭐라고 하면은 일반 철판 그냥 판때기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얇은 철판을 박판이라고 해요. 박판. 약간 용접하시는 분들이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일반 철판 용접하는 게 힘들까요? 박판 용접이 힘들까요? 철판이 얇으면 더 쉬울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철판이 얇으면은 용접 잘못 이제 정신줄 딴 데 팔리잖아요. 철판에 구멍 뚫립니다. 이게 용접 열 때문에. 그래서 박판 용접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면접 볼 때 이제 용접에서 사람 뽑을 때 박판 용접을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뭐 배관류 용접을 해봤냐 안 해봤냐, 이거에 따라서 또 좀 대우가 달라지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솔직히 용접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접 일용직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냥 하루만 쓰고 좀 불러서 쓰고 싶어, 그럴 때 얼마 준지 아세요? 저 일할 때는 20만원이었습니다. 아마 요즘에 놀랐을 거예요. 일반 잡부는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그 다음에 비싸죠? 그 정도 줘야 돼요. 안 부르면 안 옵니다. 그 다음에 용접공은 초보자는 20만원. 초보자가 20만원이야. 근데 좀 일 잘한다 22만원 23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만원이야 하루에. 그럼 열흘만 일하면은 200만원이죠. 꽤. 근데 이런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휴일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말에 좀 나와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일용직 사무소에 말해 나가지고, 저희 회사는 많이 썼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박판이란 거는 얇은 철판은 2T 이하짜리, 뭐 0.8T, 1T, 1.5T, 솔직히 1.5T도 약간 두껍긴 합니다. 그럼 2T는 되게 두꺼운 축에 속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컨테이너 사무실이나 아니면 뭐 2층, 3층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거 할 때 계단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 철판에 막 체크 무늬로 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크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철판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거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두꺼워 보여요? 얇아 보여요? 두꺼워 보이죠? 이거 몇 T일까? 얘 철판 두께 몇 T일까요? 보통 이런 거 3.2T입니다. 3.2밖에 안 돼요. 3.2mm밖에 안 됩니다. 근데 되게 두꺼워 보이죠? 그러니까 2T 넘어가도 되게 두꺼운 철판이에요. 사람이 못 들어요. 계산 한번 해볼까? 48짜리 119 곱하기 2438 곱하기 2 곱하기 7.85 나누기 0.6개
46kg입니다. 2T짜리 철판이. 사람 못 들어요. 이게 길어가지고 낭창낭창 거리거든요. 2명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위험해요. 사람이 2명이서 이렇게 철판 막 절곡하려고 샤링하려고, 샤링이라는 게 그 철판 자르는 걸 샤링이라고 해요. 사람이 2명이서 이제 하는데 사람이 한 명이 이렇게 옮기다가 잘못하면은 찍혀요. 살 찢어집니다. 그냥 찢어져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작업 중에 하나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ET를 사용할게요. 그럼 아까 공구함 사이즈를 1100에 500으로 하겠습니다. 가로 1100, 세로 500. 뭐 세로폭 적당하죠? 이 정도면 되고. 미안. 그 다음에 높이는 높이 한 400 정도 할게요. 400. 4개 다. 공구함이니까 밀폐가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저기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접어주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50mm 이 정도. 이쪽은 아니다. 여기는 한 20mm 할게요. 너무 길면은 공구함 넣을 때 좀 걸리적거리니까 적용하고 나머지를 50mm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할 때 한 번 해서 4개 다 접어버리겠네요. 얍. 이런 식으로. 이거 왜 접는지 아시겠어요? 여러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이거 왜 접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안 접으면은 여기에서 살짝이라도 밀면은 밀려요. 아무리 두꺼운 철판이라도 해도. 이렇게 접음으로 인해서 약간 보강 개념을 해주는 거지. 약간 ET 철판이 두껍게 두꺼워요. 근데 이게 보강이 없으면은 그냥 사람이 밀면은 그냥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강을 대주는 거죠. 만약에 좀 무거운 장비를 싣고 다니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뭐 갑간이나 아니면 평철이나 이런 걸로 보강을 해주는 게 좋고, 우선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플랫 패턴 작성하시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에 절곡기도 있고 샤링기도 있다, 그러면은 업체에 맡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현장에 돌아다니는 철판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접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접으로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은 메인 바디는 끝난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금방 하죠. 그 다음에 뚜껑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공구함 미퉁. 그러면 이제 상향식에서 한번 위 뚜껑을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쉘로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이렇게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보강 개념이 크겠네. 여기서 상향식에서 이제 또 시트 메탈을 하실 때는 여기서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누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까지 안 건드렸는데, 이게 기본값이 IPT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했는데, 만약에 시트 메탈을 들어가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그냥 기본값에서 시트 메탈 있으면 시트 메탈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 자리는 지금 단위가 이상해가지고 시트 메탈 밀리미터 여기 있죠. 확인.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럼 시트 메탈 또 이제 상향식에서 열렸죠. 이런 식으로 기본값 ET로 바꾸시고.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외주 200만원짜리 이거 작업해주고 이제 200을 받았었는데 부품이 지금 보면은 좀 많죠. 전부 다 메인이 되는 거를 시트 메탈로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상향식에서 시트 메탈로 한 거예요. 이 판금이 되게 지금 다양하게 조립되는 형상을 치수 맞춰먹기 정말 힘들거든요. 따로따로 모델링 해가지고는 그 철판 두께 때문에 잘 안 맞아요. 근데 상향식에서 보면서 하시면은 훨씬 더 막 맞춰먹기 편하겠죠. 이거 이틀짜리 해서 이렇게 그냥 도면 다 뽑아주고. 이거 도면 만드는 거 어렵겠습니까? 모델링 있는데 쉽겠죠. 그냥 인벤터에서 딱딱 찍어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거는 캐드에서 작업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인벤터로 한 겁니다. 그냥 도면 줄 때는 캐드로 주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도 뽑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딸깍 한 번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인벤터에서 전개도 뽑는 거를 모른다고 하면은 거의 이제 2, 3주 정도 걸리는 작업물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200만원을 꽁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판 두께를 뚜껑 두께를 한 50mm 할 것 같아요. 그럼 50mm 띄어진 곳에서 여기서 센터 한번 잡아야겠네요. 여기 두 개 형상투영 해주고 대충 그리겠습니다. 수직 수평 맞춰줄게요. 크기가 1100에 500이었죠. 면 이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면이 위로 만들어질지 밑으로 만들어질지. 지금은 전체 높이를 50으로 할 거기 때문에 방향을 밑에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컨투어 플랜지, 그냥 플랜지 50이겠죠. 이거 할 때 여기가 간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죠. 좀 적당하네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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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이렇게 하면은 이게 폭이 50mm 와가지고 좁아가지고 잘 안 밀리긴 하는데 조금 더 튼튼하게 하고 싶다. 경첩 달기도 좋게 여기를 한 20mm 정도 한 번 더 접어줘서 보강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뚜껑 완성. 그 다음 뭐 여기 손잡이 달아주고 싶으면 손잡이 달아주려면은 여기 구멍 뚫는 게 좋겠죠. 근데 내가 임의대로 하면 안 돼요. 철모점에 강아지고 손잡이 쓸만한 거, 손잡이 뭐 같은 거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 손잡이 사이즈에 맞게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 손잡이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가 사이즈가 몇인지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래서 임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철모점도 많이 돌아보고 볼트 너트 집도 많이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끝나죠. 쉽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뭘 달아주면 좋을까요? 뭘 달아주면 좋을까? 그냥 뚜껑을 그냥 이렇게 올렸다가 그냥 옆에다 둘 거예요? 그렇지. 그냥 달려있으면 좋겠죠. 메인 바디랑. 그럼 뭘 달아야 돼요? 경첩. 쇠로 된 경첩이 있습니다. 조금 튼튼한 경첩이 있어요. 경첩을 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실무 얘기긴 해요.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조립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정확하게 조립이 아닌 거지만 근데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뒤에가 공간이 있어야겠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열렸을 때 나는 그 트럭 뒤에 딱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열리면 안 되겠죠. 열리다가 부딪혀가지고 안 열리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그럼 해결 방법이 뭐예요?
나는 트럭 뒤에 그 사장님 친구분은 뒤에 딱 붙이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생각 있으세요? 이렇게 열렸을 때 이 반경이 얼마일까요? 그렇지, 50이죠. 왜? 높이가 50이니까. 반경이 50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위에 뚜껑 사이즈를 50mm 줄이면 돼요. 어떻게 해요? 직접으로 줄이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50 이렇게 줄이던지. 그러면 열렸을 때 간섭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또 뭐가 변경돼야 돼요? 그렇지. 여기 접어진 게 그만큼 나온 게 좋겠죠. 그래야지 경첩 달기도 좋겠죠. 경첩을 이렇게 니은자로 달면은 이게 쉽게 열리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형상 어때요? 우리가 뭐 지금까지 뭐 실기 준비하면서 모델링 한 거라든지 그런 거에 비교하면 정말 심플한 형상이죠. 근데 감안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실제로 만든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제일 쉬운 설계도 없고 제일 어려운 설계도 없어요. 제일 쉽다고 해서 얄로 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그거는 설계가 아니야. 그냥 그림 그리는 놀이한 거지.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한다는 거는 실제로 설치된 현장도 감안을 해야 되고, 내가 소모품을 사서 소모품을 뭐 쓸지, 볼트너트, 베어링, 아니면 뭐 손잡이, 경첩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만약에 경첩을 용접을 할 게 아니라 볼팅으로 그냥 볼트로 조립을 하고 싶대. 그럼 뭘 또 알아야 돼요? 경첩에 있는 구멍 사이즈도 알아야 되고, 구멍 간격도 알아야 되고, 그럼 그 구멍을 여기 어떻게 뚫어줄지 또 알아야 되고. 그럼 볼트도 마음대로 해도 될까? 너무 긴 거 쓰면 또 안 되겠죠. 뭔가 튀어나와가지고 뭔가 걸리적거릴 수도 있겠지. 그럼 볼트 사이즈도 그에 맞는 딱 맞는 것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설계전에 진짜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현장에서 대충 하겠지 뭐 이렇게 그냥 정신줄 놓고 있으면은 분명히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 알아서 하겠지는 없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일할 것 같으니까 절대 없어요. 그래서 설계자가 챙겨야 돼요. 왜? 문제가 터지면 이제 갈굼 당하는 건 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언이긴 한데